자, 2부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요즘 사실 이제 해외 유학이나 그 다음에 글로벌 시대라고 해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들 영어 교육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학교 정규 교육 과정의 영어 교육도 사실 제대로 그렇죠. 네. 충실하게 이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현지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영어 교육에 목매달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물어보시니까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어 교육이라는 게 어쨌든 자꾸 하셔야 되는 건데, 많이 하시게 하려고 이제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무슨 다른 학원도 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보다 이제 저희 10년 후배들이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후배들은 저 때랑은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때는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10년 전에 있는 친구들은 초등학교부터 이제 영어를 공부하니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기본적인 언어라든 거는 아무래도 그 현지에 가서 생활을 하고 자꾸 하셔야 되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다른 박사 과정에 계신 선생님들을 보면은 서울대에서 나오셔서 막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4년, 5년 동안 박사과정 하는 동안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게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시니까 4년, 5년 동안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셔도 이게 언어가 잘 안 돼갖고 힘들어 하셔갖고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저도 최근에 3년 미국에 있었지만 영어 준비가 안 된 채로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영어라는 게 어떤 언어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어떤 사회성,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다가가고 빨리 적응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굳이 영어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한국에서 시킨다고 해서 그 어떤 영어가 충분히 극복될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학생이 얼마나 이렇게 사회성이 있느냐, 그리고 빨리 어떤 커뮤니티에 다시 새롭게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단체 생활을 또 해보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도움되지 않을까. 네. 실제로 체육과 선배들이나 뭐 제 주변의 분들을 보면은 다른 전공에 있는 박사과정 선생님이나 교수님들보다도 오히려 더 영어 실력이 더 월등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성격상에게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아웃고잉 하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글쎄요, 굳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내고 조기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큰 차이가 있을까? 저는 좀 그게 그렇게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이제 요즘에 바로 그러면 이제 한국에 대학을 안 가고 바로 미국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부모님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거 반면에 또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제 대학원으로 미국을 가는 그 두 가지 케이스 중에 개인적으로 생각이 어때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인가? 근데 목표가 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확실히 미국 대학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요. 그건 확실한 건데, 한국은 너무 과에 국한이 돼서 이 과를 나오면 얘는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게 약간 안 좋은 얘기지만 순혈주의라고 해갖고 그런 전공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전공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미국은 그건 좀 덜하거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운동 생략을 했지만 박사과정을 이제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를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한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버드 대를 갈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하죠. 이제 만약에 그게 전공이 이제 퍼블릭 헬스라든가 하버드 대학에 있는 거라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뭐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한국에서 예, 이쯤에서 하버드 체대가 있어요. 없어졌죠. 하버드 체육관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있었고. 1920년대, 1930년대에는 이제 운동생리학 교과서를 보시면 더글라스 백이라든가 이제 부요트 맥스 이런 걸 만드셨던 분들이 다 그분들인데. 하버드 스텝.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UC 버클리도 과거의 체육과가 지금은 이제 생물학과. 그리고 퍼블릭 이제 헬스 쪽으로. 퍼블릭 헬스는 또 퍼블릭 헬스가 있고, 이게 워낙 다양한 학문이니까 다 잘라져 나가더라고요. 생략은 이제 생물학과로 편입을 되고, 아니면 의대로 편입이 되고, 역학 같은, 운동 역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대라든가,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이쪽으로 편입이 되고, 사회학은 또 사회학 구분, 이렇게 해갖고 요즘은 그렇게 다 분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메이저 탑 10 대학들이라고 하면 거의 다 이렇게 분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좀 미국의 체육대학은 한국의 어떤 시스템과 좀 다른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르죠.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전문 체육인 육성이라는 이름 아래 아무래도 실기 능력을 중시하고 그런 아이들을 선별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기가 없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성적으로만 들어와서 체육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거를 적용해서 대학원이라든가 다른 분야로 가려고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학생들만 하더라도 500명 중에서 약 한 200명 정도는 다 대학원을 진학을 할 예정으로 이제 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라기보다도 PT, 피지컬 테라피스트, 아큐페셔널 테라피스트, 그리고 뭐 메디컬 스쿨, 여러 가지 다양한 그레듀에이트 스쿨 위주로 해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도 현재 체육과가 굉장히 큰 붐이 일어났죠. 웬만한 큰 대학에서는 1200명까지도 1400명까지도 있고 그런 게 한국에서는 가능하진 않죠. 경희대가 지금 1200명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는 그걸 단과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학생들이 수급이 굉장히 잘 되죠. 왜냐하면 단순히 체육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많이 이제 몰아주니까 아이들을. 그러니까 미국이랑 이제 한국 그 체육대학의 차이가 한국이 주로 단과대 중심이라고 한다면 미국도 그럼 단과대 중심이에요? 칼리지 중심이죠. 칼리지. 그러니까 스포츠 사이언스라는 학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네, 그쵸, 있죠.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또 세부 학문 분야로 쪼개져 나가는 거고.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그거를 보여주지 않고 이제 대학원을 갔을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애들이 와서 그냥 전반적으로 저희랑 배우는 게 똑같아요. 커리큘럼은. 다시 똑같은데, 대신 이제 아이들이 어디 대학원을 가느냐에 따라서 PT를 간다 그러면 PT 학교 그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을 더 들어야 되고, 피지컬 테라피라든가 피지션 어시스턴트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수업이 있어갖고 아이들이 따로 그걸 정해갖고 준비를 해서 그게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이런 이제 그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의 차이점, 이건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미국 유학생활을 하면서 사실 되게 염려 많이 되고, 걱정 많이 되는 게, 이제 미국인들, 서양인들의 어떤 그 신체적인 우월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왜냐면은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동양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그냥 내가 영어를 잘 못했고 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를 뭐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냥 뭐 이렇게 뜨끔하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해주는데 나중에 그들과 경쟁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잡을 때도 이제 백인들하고 경쟁하는 거고 뭐 실제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뭐 동양인이라고 영어를 못한다 해서 봐주고 그러지. 대학원도 그렇고 대학원에서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내 성적을 잘 봐주지도 않아. 그냥 나가리 쳐주고 그냥.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봐주는 게 인종차별이죠. 네, 그러니까 봐주자마자 오히려 딱 쳐주고 그렇게 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고 내 실력으로 하니까 처음에 나도 그런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가 모자랐구나. 내가 남들 걔들보다 모자라니까 2배, 3배를 해야지 얘들하고 똑같이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인정을 받고 이런 과정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방송이 아마 올해 입시가 끝나고 이제 입학을 해서 대학을 처음 진학하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러면 미국 유학 생활을 위해서 혹시라도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부 때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까 이건 좀 약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이제 바로 미국을 가는 게 좋냐, 그렇죠. 한국을 들렸다 가는 게 좋냐 이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어떤 목표로 유학을 갈 것인 건데 저는 이제 미국이 경험이라든지 오픈을 좀 더 많이 해준다고 봐요. 한국보다는. 왜냐면 영어도 이제 빨리 가서 적응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거고 거기서 뭐 인턴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적성을 찾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한국에서 가게 되면은 한국적인 문화를 또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한국에서의 대학교 생활도 소중한 문화적인 차원이거든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도 계속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좀 원하는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을 유학하는 걸 준비하신다면은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먼저 확실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저 때는 그랬어요. 약간 이제 뭔가 대학원 가면은 교수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강했거든요. 박사를 마치고 교수를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석사 마쳤을 때 약간 고민했던 게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여쭤봤는데 미국 분이셨고 여쭤보니까는 1년 쉬면서 놀아볼 생각이 없냐. 한번 네가 좀 다른 일 같은 거 내가 어디 취직을 좀 알선해 줄 테니까 일하면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네가 생각을 해봐라. 왜냐면 박사 과정이 너무 힘들거든요. 4, 5년 이상 걸리는 그런 과정이니까. 근데 저는 그때 몰랐죠. 무조건 이제 석사하고 박사하고 교수라는 게 그게 나는 꿈이었던 건데 학부를 마치고 석사를 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견문이 굉장히 넓어져요. 대신 이제 뭘 원하는지를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PT 아니면 메디컬 스쿨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워낙 많으니까 본인이 만약 그런 거를 정해갖고 유학을 대학원을 온다?
그럼 굉장히 좋은 아웃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제 국내도 스포츠 관련된 뭐 기업도 많아지고 다양한 진로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학부모들이 이제 체대를 보내면 우리 애들이 교수, 체육과 교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그런 꿈이 조금 더 진로 상담을 해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이 다음 시간에는 좀 어떻게 그럼 이제 교수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끊었다.